오늘 메인 컨텐츠 시작을 하겠습니다. 텍사스 프로쇼가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염원을 했던, 저 역시도 염원을 했던, 저는 솔직하게 박재훈 프로가 클래식 피지크에서 우승을 한다, 그 가능성을 60에서 70% 정도로 점을 쳤었습니다. 텍사스 박재훈 선수 우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로건 플랭클린하고 팀하고 또 한 명 좋은 놈이 한 명 있는데 걔네들이 컨디셔닝을 살벌하게 못 가져온다? 그러면은 박재훈 선수가 무조건 우승합니다. 근데 이제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박재훈 선수가 약간은 부족해요. 로건 플랭클린이나 그 팀이라는 그 친구보다 체형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감이 있긴 한데 그 살인적인 컨디셔닝은 박재훈 선수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컨디셔닝으로 봤을 때는 우승 가능성이 한 60-70%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는 박재훈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스포츠 토토가 보디빌딩에 있었다면 박재훈 선수한테 한 100만원 정도는 베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박재훈 프로님이 텍사스 프로쇼, 진짜 미국 본토에서 개빡센 라인업을 뚫고 텍사스 프로 우승을 차지했죠.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보디빌딩 팬분들이 정말 열렬하게 응원을 했을 거고 아마 그 감동을 다 같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이지만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또 늦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 하지만 이제 클래식 피지크를 먼저 보는 건 아니고요. 박재훈 프로님이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픈 보디빌딩 보고 투원투 보디빌딩 보고 마지막으로 클래식 피지크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보다는 NPC 뉴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더욱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NPC 뉴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딱 정면에서 똑같은 조명을 쏜 상태에서 선수들을 찍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도 영상이 아니라, 영상은 이미 지금 유튜브에 막 널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영상 보실 분들은 그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사진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선수들의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가 텍사스 프로쇼 오픈 보디빌딩에서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이게 2등을 한 헌터 선수랑 좀 취향을 타. 이게 굉장히 취향을 탑니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왼쪽에 앤드류가 1등, 오른쪽에 이제 헌터가 2등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앤드류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도 근육 모양도 엄청 시원하고 다리부터 상체까지 들어오는 X 프레임 요것도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근데 이제 헌터 선수는 그에 반해서 조금 짧으니까 시원한 느낌은 덜한데 사실 좌우로 퍼지는 느낌은 이 헌터 선수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선수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기는 할 거예요. 1번 포즈로 봤을 때 이제 앤드류 선수가 테이프이 훨씬 이뻤다. 하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근육 모양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헌터 선수의 디테일이 더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체를 봤을 때도 앤드류 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의 이런 컨디셔닝이 사실 완벽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 아직 봉공근도 잘 안 갈려 있고 이 세퍼레이션도 굉장히 깊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약간 좀 뭉툭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상체는 이쁘죠. 하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헌터 선수가 더 좋았어요, 하체는. 근데 모양이 아무래도 앤드류보다는 모양이 좀 안 이뻤죠. 2등을 한 헌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에서 4등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올림피아에서 4등을 했고 작년 올림피아에서 7등을 했어요. 그리고 앤드류 선수는 작년 올림피아에서 8등을 했어요. 두 선수가 작년 올림피아에서 헌터가 7등, 앤드류가 8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앤드류가 뒤집은 거죠. 너무 쉐입이 좋기 때문에 사실 심사위원의 의견은 100% 존중하기는 합니다. 프론트 레그 스프레드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앤드류의 상체가 훨씬 더 풍성하고 이쁘기는 하죠. 사이드에서는 이제 컨디셔닝의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러면 앤드류 하체보다 헌터의 하체가 훨씬 좋다는 게 여기서는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둔근의 컨디셔닝이나 외측관근하고 햄스트링이 나뉘는 이 경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컨디셔닝은 확실히 헌터 선수가 더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의 볼륨, 팔에서 나눠지는 요 삼각근과 어깨의 볼륨,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볼록볼록한 게 앤드류가 더 좋죠. 대흉근도 마찬가지로 앤드류가 조금 더 볼륨이 있는 모습. 그래서 하체는 헌터가 이겼지만 상체는 앤드류가 잡는 요런 이제 양상을 보인 거죠. 등을 돌면은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 백은 헌터가 더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쉐입적으로 보면은 엔드류가 기니까 쉐입은 X테이프로 이쁘게 나오기는 한데 좌우의 프레임하고 볼륨감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헌터가 조금 더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가리기 힘들죠. 두 선수가 워낙 그 스타일이 달라. 이게 엔드류가 엄청 이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볼륨감은 개인적으로 헌터가 더 좋았다. 요즘에 이제 오픈 보디빌딩도 점점 추세가 쉐입을 진짜 좀 보는구나. 옛날에는 솔직히 쉐입이 좀 깨져도 볼륨 큰 사람한테 주는 경향이 더 컸는데 2-3년 전부터는 쉐입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오픈 보디빌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갈수록 좀 클래식 피지크 거대화? 이 느낌? 클래식 피지크가 거대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텍사스 프로를 볼 때도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 선수는 스킵을 하고 바로 국내 선수를 보겠습니다. 오픈 디비전에 박수현 프로가 출전을 했죠. 키는 앤드류가 훨씬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박수현 프로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프로쇼에 오픈 보디빌딩 선수가 10명이 나왔어요. 10명이 나왔는데 박수현 프로는 7등을 했습니다. 사실 나쁜 순위는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오픈 프로 디비전에서 10명의 선수 중에 밑에 이제 3명이나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확실히 근육량이나 컨디셔닝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올림피아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야.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은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현재. 그거를 부정할 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근육을 보면은 이제 확실히 뭔가 뚫고 나오는 느낌이 적죠.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분감이 확실히 국내 선수들이 해외 프로쇼를 나가면은 수분이 차는 경향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앤드류 같은 경우에 대흉근의 결 뭐 이런 거 아주 잘 보이는데 지금 박수현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결이 없죠, 지금. 하체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해외 프로쇼에서 칼 같은 컨디셔닝을 보여준 선수는 이장민 프로 말고는 솔직히 없어. 이장민 프로가 해외 프로쇼에서 진짜 칼 같은 컨디셔닝을 한번 보여줬었죠. 이장민 프로 말고 오픈 디비전에서는 솔직히 이승철 프로님도 마찬가지고 칼 같은 데피니션을 보여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오픈 디비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또 어렵기도 한 거죠.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분감은 이제 충분히 느껴지죠. 지금 백에서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아직 이제 탑 컨텐더들에게는 비빌 수 없는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이제 2-on-2로 넘어가서 이게 2-on-2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on-2 같지가 않아. 이 엑스테이프 봐. 와 씨. 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올림피아에서 2-on-2 6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도 올림피아 가면 6등밖에 안 되는 거야. 진짜 이쁘죠? 이게 진짜 가능한가? 허리는 이렇게 얇은데 이 X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참 외국 선수들은 진짜 돌아버린 거야 이게. 이거를 이제 2등을 한 선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등을 한 노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림피아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올림피아 13위가 결코 뭐 낮은 성적이 아니죠. 좋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키원이 6등이기 때문에 클래스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 차이가 체형에서 많이 느껴지죠. 키원 같은 경우에 너무 멋있잖아. 이걸 씨발 어떻게 이겨? 노엘 아담의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하체가 괴물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허리가 워낙 통짜고 광배근 자체가 이제 발달이 이렇게 퍼지지가 못하다 보니까 엑스테이프이 아니라 이제 통짜 쉐입이 나오죠. 사실 보디빌딩 심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키온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번 포즈부터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2번 포즈부터는 컨디셔닝이 좀 한 겹 정도는 노엘이 더 벗겼다는 게 느껴집니다. 프레임적으로 이 키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깨 프레임, 광배 이것 때문에 이제 노엘이 아예 게임이 안 되죠. 노엘은 또 어깨도 좁고 광배도 좁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노엘이 한 겹은 더 벗긴 겁니다. 대흉근 결을 봐도 그렇고 하체도 마찬가지. 컨디셔닝이 그래요. 하체도 이제 노엘은 대퇴가 짧으니까 이 근육 자체도 짧아서 겁나 꽉 차 있지만 뭔가 웅장한 느낌은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전적 차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계치까지 거의 꽉 담은 느낌인데 이 유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방도가 없다. 그래도 이제 측면은 볼륨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노엘이 좀 더 좋다. 컨디셔닝도 약간 더 높고 쉐입이나 이런 것도 노엘이 나쁘진 않았다. 왜 이렇게 정이 가는지 몰라. 체형이 나쁜 사람들을 보면 정이가. 백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노엘이 이겼다고 봅니다. 백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키온 피어스보다 노엘 아담에가 한 겹은 더 벗겨놓은 거예요. 약간 키온이 이렇게 비교하면 뭐랄까 수분이 살짝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노엘은 그게 없죠. 쫙쫙 갈라지죠. 뭐 승모근까지 결이 보이고 대둔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엘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 허벅지 부분에 접히는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지방이 다 커팅이 돼 있는 거고, 키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여기에 접히는 지방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겹 정도 더 벗겨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백에서는 노엘이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웠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승모근의 볼륨감 노엘이 좀 더 좋지만 좌우의 프레임은 키언이 훨씬 좋죠. 뭐 쉐입적인 부분에서 키언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컨디셔닝 부분에서는 노엘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정이 가냐. 근데 내가 심사였어도 키언을 이기게 둔다. 굉장히 노엘이 선전을 했지만 친미성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최재상 프로. 최재상 프로는 7위를 했어요. 투원투의 선수가 17명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선수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7명의 해외 프로들과 경쟁해서 최재상 프로가 7등을 한 겁니다. 상당한 선방이에요. 이거는 나름 선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재상 프로가 프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엄청난 이거는 선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진 사이즈 맞춰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키온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어렵죠. 올림피아 6등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6등과의 비교기 때문에 이제 비교는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최재상 프로의 구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2두랑 3두의 사이즈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올림피아 6등하고 비교를 해도 조금 부족한 건 맞지만 뭐 엄청 차이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충분히 근육의 성장세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흉근으로 봤을 때도 사실 나쁘진 않다. 이 대흉근의 볼륨이 팔을 들고 있으면은 되게 납작해져요. 근데 이제 최재상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 대흉근이 살아있을 정도로 대흉근이 좀 살아있고, 하지만 이제 전면광배에서는 키언이 워낙 좋다 보니까 최재상 프로가 전면광배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동양인이 허리가 길고 키언보다 허리가 훨씬 길고 광배는 조금 덜 내려오기 때문에 동양인의 자벌레 느낌은 갖고 있다. 하지만 광배가 제가 볼 때는 더 커지실 것 같아요. 여기서 광배가 한 3cm만 밑으로 떨어져도 자벌레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최재상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뭐 2년 정도 광배가 만약에 많이 채워진다면 동양인의 그 특유의 자벌레 느낌을 삭제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받습니다. 자, 하체 같은 경우에는 키언이 너무 좋죠. 키언 같은 경우에는 내전근도 완전히 꽉 차 있고 외측강근도 꽉 차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재상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전근도 조금 부족하고 외측강근도 조금 부족하고, 뭐 전반적으로 하체도 근육량의 볼륨은 조금 부족한 편이신 거죠. 하지만 굉장히 저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봅니다. 레스프레드를 봤을 때도 광배에서 일단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느껴지긴 하죠. 지금 키언은 팔을 밑에다 대고 있는데 씨발 광배가 꽉 차가지고 여기 빈틈이 없어. 이거는 얘가 너무 사기야. 이 키언이 너무 사기고, 랩스프레드라면 이 팔과 광배 사이에 빵꾸가 이렇게 뚫립니다. 다 이거 안 뚫리는 사람 없어요, 이승철 선수 말고는. 근데 이제 키언은 여기가 빵꾸가 아예 없죠. 거의 다 가려진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놈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대흉근의 볼륨이나 어깨의 볼륨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어깨야 당연히 키언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대흉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최재상 프로가 저는 대흉근이 더 좋다고 보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키언의 볼륨이 크긴 하지만 최재상 선수의 성장 속도라면 이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체의 볼륨, 이거는 더 차겠죠. 미래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차면은 이거 지금 텍사스 7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이 올라가겠는데, 이 느낌이 확 듭니다.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제 확실히 대흉근은 최재상 선수 엄청 좋은 게 느껴지죠. 대흉근에서는 뭐 둘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최재상 프로의 이 대흉근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더 풍성해. 그래서 사이드 체스트 말 그대로 체스트잖아요. 체스트의 볼륨은 너무 좋다. 그리고 어깨 볼륨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깨랑 팔이 좀 차면 요거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상체를 놓고 봤을 때 키언하고 비빈다, 요런 느낌이 들어요. 측면 하체를 보면은 이제 동양인 분들의 좀 고질적인 그 측면 하체의 얇음이 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측면 하체가 이 서양 애들이 유난히 두꺼워. 측면에서 봤을 때 햄스트링의 두께가 동양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재상 프로는 그런 좀 얇은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햄스트링의 이 두께감이 어느 정도 차 있다. 그래서 측면 하체도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 좀만 더 커지면 비벼질 수 있겠는데,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수 많지 않거든요. 측면을 사이드 체스트에서 측면 하체는 동양인 분들이 대부분 좀 좁아요. 최재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좀 좋다. NPC 뉴스에 온라인에 올라오는 거는 개인 포즈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지금 아마 최재상 프로가 백을 노출을 안 했을 거예요. 본인의 약점이니까. 그래서 NPC 뉴스 온라인에는 이제 최재상 프로의 등이 없었다.
그래서 최재상 프로는 이제 1번, 2번, 3번 포즈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짠해서 안 찍은 게 아니라 아마 개인 포즈에서 최재상 프로가 백을 뺐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사진이 최재상 프로는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키온 같은 경우에는 막 사진이 50장 뭐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최재상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다. 투원투에서 김건우 나오면 어떻게 될까? 백 좋던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건우 선수가 이제 프로가 되겠죠. 올해 아니면은 내년에 무조건 되긴 할 거예요. 김건우 선수가. 근데 김건우 선수가 IFBB 프로쇼로 가면은 투원투에서 아마 성적을 가장 좋게 내지 않을까? 김건우 선수가 런스포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투원투의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의 메인이죠. 막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서양 애들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 서양 애들 커뮤니티에서도 뭐 1등을 뺏겼니 뭐 연병을 하는데 그거는 개소리라는 게 사진을 보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보면은 그냥 게임 끝나. 요거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검색을 하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NPC 뉴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선수들의 스코어보드까지 다 올라옵니다. 선수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프로쇼에서는 스코어보드가 공개가 돼서 누가 몇 등이다 이게 이제 점수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보면은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클래식 피지크는 2페이지야. 저지는 이제 총 3명이었던 거고 박재현 프로 보면 56번이죠. 56번 박재현 프로 3331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명의 저지가 1등을 주니까 3점이 나온 거예요. 총. 그래서 이제 박재현 프로가 만장일치 1등인 거고 2등도 만장일치 로버트입니다. 2등을 받았기 때문에 6점이 나온 거고 로건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333을 받아서 정확히 9점이 나와서 3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 아니라 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본토 시합이잖아. 미국 시합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동양인 무시하는 거 당연히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깨고 그냥 1등을 줘버린 이유는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느낌이 동영상에는 안 담겨. 근데 이게 고화질 사진에서는 느낄 수 있거든요. 컨디셔닝이 미쳤다. 제가 이제 이런 컨디셔닝을 본 거는 경량급에서만 봤어요. 경량급 우리나라 전국체전 보디빌딩에 이런 하체가 있죠. 설기관 선수 한번 하체 보죠. 그러니까 설기관 선수의 컨디셔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죠. 결 그대로 나가죠. 사이즈가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설기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전근이 없어요. 내전근이 없어가지고 이 사이즈의 웅장함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결은 설기관 선수한테도 찾아볼 수가 있긴 하다. 보디빌딩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그런 살벌한 컨디셔닝을 보면은 감동이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 강도를 감히 상상조차 못해. 얼마나 고통을 이겨냈을지 이 상상도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근데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재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컨디셔닝을 텍사스 프로쇼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에 박재현 프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컨디셔닝을. 자, 그 다음에 2등을 한 로버트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NPC 뉴스 온라인은 규정 포즈가 아니라 개인 포즈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는 포즈가 안 만나죠. 클래식 피지크가 아무래도 좀 더 포즈가 자유롭잖아요. 보디빌더들처럼 딱딱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포징을 보여주다 보니까 두 선수한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두예요. 팀스가 이두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두가 완전히 뽕고 솟은 이두기 때문에 이두만 보면은 박재현 선수가 진 거지. 이두만 보면. 근데 이제 이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이긴 거예요. 이두가 지금 박재현 프로한테 너무 약점인 게 한 번에 좀 보이시죠? 하체 같은 경우에도 이 로버트 팀스가 하체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하체가 그냥 얇아. 박재현 프로는 자기 자리, 그러니까 센터에 계속 꽂혀져 있었고 로버트 팀스는 이제 로건 플랭클린이라고 이렇게 교체가 계속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다리가 너무 아이유라 다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 심사를 당한 것 같아요. 이런 이두를 박재현 프로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전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 살벌한 컨디셔닝으로 그냥 다 압살을 해버린 거다. 박재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야 채영 네가 좋아? 씨발 그냥 내가 다 갈라서 발라줄게 이런 느낌이야. 백을 보면은 이게 박재현 프로가 왜 개살벌한지가 더 나오죠.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한 2겹이 더 벗겨져 있는 거예요. 엉덩이랑 햄스트링을 보면은 로버트 팀스도 물론 컨디셔닝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컨디셔닝이 절대 나쁜 건 아닌데 박재훈이 너무 잘 가져온 거야 컨디셔닝을. 그러니까 컨디셔닝으로 이걸 그냥 개압살. 광배근으로 봤을 때, 대원근으로 봤을 때, 이걸로 봤을 때는 로버트 팀스가 좀 더 우세하기는 해요. 위에서는. 근데 전반적으로 어깨,
승모, 뭐 이두는 당연히 로버트가 더 좋죠. 그러니까 어깨랑 승모의 볼륨감, 이걸로는 이제 박재현이 이긴 거죠. 박재현 프로가 지는 부분은 이두를 진 거고 광배랑 대원근을 진 거고 등하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모든 부분을 이겼다. 그 외에 딱 보면 느껴지죠. 어깨도 물론 어깨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박재현 프로의 이 완전 그냥 아몬드 다 쪼개놓는 것처럼 칼로 다 파버렸잖아. 요 컨디셔닝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두 지고 등하부 지고 나머지를 다 이겼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컨디셔닝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와 진짜 존나 살벌해. 그러니까 엉덩이 보면은 너무 살벌해.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클래식 피지크에서 올림피아 10등을 한 선수입니다. 탑 10이에요. 지금 로버트가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로버트가 탑 10을 했던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을 한 로건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전반적인 컨디셔닝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로건 플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살짝 껴 있습니다. 물론 오픈이나 투언투 선수들에 비해서는 컨디셔닝이 좋은 편이긴 한데 박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사막 같잖아. 겨드랑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사막같이 딱 스킨이 말라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로건 같은 경우에 살짝 떠 있어요. 하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수분이 떠 있는 겁니다. 결이 나오는 거에서 일단은 게임이 안 되는 거고 프론트를 보면은 사실 더 많이 수분이 껴 보여요. 로건 플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포즈 잡았을 때 전반적으로 수분으로 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박재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완전히 말라붙은 느낌. 지금 로건 플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보다 컨디셔닝을 못 가져왔죠. 로버트랑 비교를 해도 컨디셔닝은 훨씬 떨어진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전면 광배랑 이두는 로건이 조금 더 좋아. 나머지는 다 진 거예요. 그냥 두 선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스킨이 달라. 완전히 말라붙은 사람하고 이렇게 수분이 떠 있는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일로 눈이 절대 안 갑니다. 말라붙은 사람한테 그냥 가게 돼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모든 전신이 칼같이 파여 있으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시합을 뛰지만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백으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백으로 봤을 때 백은 그래도 로건 프랭클린이 이 햄스트링 쪽은 어느 정도 파여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스킨 상태 딱 보이죠. 스킨을 보면은 로건이 팬티를 좀 내려 입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지방 접히는 게 보여요. 아직 한 겹 정도는 안 벗겨진 거죠. 박재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보면 아시겠지만 접히는 부분이 아예 없어. 이게 사람이 진짜 이렇게까지 빼는 거는 정말 존경해야 되는 건데 엉덩이 보면은 이게 미쳤어. 그리고 로건 프랭클린은 엉덩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대둔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선수는 항상 팬티로 엉덩이를 가립니다. 근데 이제 박재현 프로 같은 경우에 자신 있는 거지. 자기가 이 둔부랑 햄스트링 다 쪼갠 게 자신 있으니까 빤스를 그냥 똥꼬에 껴버린 거야. 야, 내 엉덩이 봐라. 너네들 같은 족밥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빤스의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후면의 뭐 볼륨 이런 거는 박재현 프로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너비감은 로건 프랭클린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비감에서는 로건 프랭클린이 약간 더 우세하지만 전반적으로 쉐입을 로건 프랭클린은 너무 일자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크고 웅장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리를 일부러 안 핀 것 같아. 박재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서 엑스테이블을 확 살렸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엑스테이블 살리는 이런 형태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에서는 엉덩이 햄스트링 뭐 이런 부분은 박재현 프로가 그냥 이긴 거고 광배근에서는 로건이 이긴 거고 이두도 로건이 이긴 거고 비슷한 양상이죠. 하지만 승모근하고 삼각근에서는 박재현 프로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이두랑 광배근을 제외하고는 박재현 프로가 이긴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재현 프로는 보완해야 될 게 이두, 광배, 등하부가 되겠죠. 대원근 뭐 그 라인만 보완되면은 야 이게 몇 등까지 갈까가 나는 존나 궁금한 거야. 로건 플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올림피아에서 클래식 피지크 9등을 했어요. 그리고 17년도 올림피아에서는 맨즈 피지크로 7등을 했습니다. 로건 플랭클린도 유전자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말 그대로 올림피아에서 탑 10을 2번이나 했던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박재현 선수가 게살 바르듯이 발라버린 거야. 만약에 박재현 프로가 여기서 이두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등하부가 개선이 되면 야 몇 등을 갈까? 일단은 되게 확정적인 건 박재현 프로가 올림피아에서 15등을 했잖아요. 올해 올림피아에서는 탑 10 안으로는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과연 퍼스트 콜에 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 이게 이제 요즘 심사가 컨디셔닝을 훨씬 더 많이 보는 심사가 조금 더 많거든요. 시합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텍사스 프로쇼를 우승을 하시고 박재현 프로가 올림피아에 올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제가 예측하건데 올림피아의 퍼스트 콜에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올림피아에서 퍼스트 콜에 들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박재현 프로의 올해 목표는
올림피아 퍼스트콜이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보여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젊은 선수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고기 많이 먹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체형도 좋고 근육의 질도 좋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멀지 않은 미래에 올림피아 탑 컨텐더 친구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씨발 나올 줄 몰랐지. 이렇게 빠르게 올림피아 탑 컨텐더가 될 만한 선수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 근데 나와버린 거야. 이 박재원 프로가 나온 겁니다. 박재원 프로는 이미 지금 텍사스 프로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 탑 컨텐더에 들만한 자격을 갖췄다. 이제 올림피아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